혹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과 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죠.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정만수입니다. 68이고 충무로 골목에서 시계 공방을 지켜왔죠. 새벽이면 괴종시계가 낮게 댕하고 울립니다. 그 소리에 맞춰 불을 켜고 유리덮개를 닦습니다. 손끝으로 초침을 튕겨보며 하루를 엽니다. 집은 공방과 붙어 있습니다. 부엌 창을 열면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들어오죠. 손자 만준이 학교 가기 전 슬리퍼를 끌고 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시간 지키기 도장 찍어줄 거야 하고 묻습니다. 저는 웃습니다. 약속 지키면 찍어주자고 말하죠. 딸 정지은은 바쁘다며 현관에서 허둥댑니다. 박재훈은 카페 매장을 늘렸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말끝은 늘 공손했지만 계산이 보였죠. 어느 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세금 줄이려면 집을 공동으로 해두면 좋답니다.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장부를 정리해 둔 서랍을 떠올렸죠. 저는 장부와 영수증을 날짜별로 묶습니다. 버릇이 몸이 됐습니다. 공방에는 시험 중인 녹음 탁상 시계도 있습니다. 귀퉁이에 작은 렌즈가 달린 벽시계도 걸려 있죠. 오래전 임대 문제 겪을 때 배운 습관입니다. 그날 골목 축제가 열렸습니다. 만준이 학교 합창단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뒤쪽 파라솔 밑 의자에 앉았죠. 앞줄에는 정지은과 박재훈, 그리고 외가 어른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준이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지만 만준의 눈은 외할아버지에게 가 있더군요. 가슴이 조용히 쑤셨습니다. 박재훈이 관음증처럼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뒤가 편하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재훈이 다시 공동명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했다가 삼켰습니다. 집은 내 땀으로 지켰다.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죠. 그 밤 저는 장부처를 꺼내 등기권리증과 도장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까끌거렸습니다. 초침이 어긋난 듯 걸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괴종시계의 줄을 살짝 정렬했습니다. 걱정이 기계처럼 틀어졌다면 맞춰야겠죠. 그렇게 마음을 눌러두었지만 작은 불길함은 계속 초침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던 날이었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정지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통화 상대는 외가였습니다. 정지은이 말했다고 들렸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기분 좋을 때 아버지 도장을 받자고요. 박재훈이 옆에서 덧붙인다며 웃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으면 숨통이 트인답니다. 요양원 대기도 알아본다더군요. 저는 빨랫줄을 잡은 손이 얼었습니다. 물방울이 팔꿈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공방 책상 위 탁상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죠. 저는 최대한 고요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속 상자를 열고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니 조금 전 말들이 또렷했습니다. 베란다 유리문이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새삼 알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등기권리증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박재훈이 저녁에 돌아와 말했다고요.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이번 명절은 외가와 갑니다. 비행 시간이 길고 입맛도 안 맞으실 테니 쉬시는 게 좋답니다. 말투는 살갑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다녀오라고 했죠. 정지은이 만준 고사리 손을 제 손에 얹어줬습니다. 만준이 말했다고요.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 저는 괜찮다 했습니다. 필요하면 너희가 써라 말했죠. 방에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천장 무늬가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이름을 바꿔 저장했습니다. 장부철 옆칸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 다짐했죠. 다음 날 오전 복지관 게시판이 떠올랐습니다. 오상필 이름을 본 게 기억났습니다. 은퇴한 형사가 무료 상담을 한다는 안내였죠. 저는 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애매할수록 행동은 분명해야 하니까요. 복지관 작은 상담실에서 오상필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의자를 당겨주더군요. 저는 차근히 말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은 말, 녹음 파일, 명의와 근저당 계획, 요양원 이야기까지. 오상필은 감탄이나 분노보다 순서부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서류부터 확인합시다라고 말했죠. 등기부, 등본을 뗍시다. 우편을 휴대전화로 전환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 창구를 단일화합시다. 그리고 계약은 믿을 만한 상대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윤미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윤미라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공방과 집을 둘러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동네 생활사 기록관 설립팀이 매입 대상을 찾고 있다고 알려줬죠. 시계 공방의 오래된 기록과 공구, 간판이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집이 누군가에겐 기록이라는 말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이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강화도 외곽의 작은 집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손님이 사진을 보여준 곳이었죠. 바람이 좋고 시장이 가깝다 했습니다. 오상필은 날짜를 물었습니다. 정지은과 박재훈의 여행이 언제냐고요. 저는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상필은 달력을 펼치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계약일, 잔금일, 이사일. 귀국일 전에 모든 걸 마치자는 계획이 섰습니다. 저는 그 틀 안에 마음을 올려놓았습니다. 협상은 빨랐습니다. 구청팀이 와서 간판과 작업대, 궤종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라가 초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등기 접수와 잔금 순서, 보관 차량, 열쇠 인수 절차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편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메모를 삭제했습니다. 만준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가는 거야. 저는 머리를 쓰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만준이 자라고 나면 할아버지 공방에 놀러 오라고요. 그 말이 제게 약속이 됐습니다. 출국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지은과 박재훈은 짐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궤종시계의 추를 멈추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이 오늘 여기서 멈춘다. 제가 중얼거렸죠. 이사업체가 도착해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대는 담요로 감싸고 유리 진열장은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저는 장부 상자를 꼭 껴안다시피 들고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생활사 기록관 팀과 청소업체가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확인하고 가구 보호 덮개를 현관에 붙였습니다. 출입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공방문에 붙은 간판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지은과 박재훈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갑니다. 박재훈이 되물었습니다. 이사를 간다니요. 청소업체 직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주 청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록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변경했고 안내 문자는 받으셨죠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한 발 비켜섰습니다. 보관 차량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짐을 어디에 실어두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기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대로 며칠 보관 가능하다고요. 저는 끊고 말했습니다. 너희 짐은 안전하다. 새 집을 정하면 가져가라. 로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종시계의 댕 소리가 귀 속에서 다시 울린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마음을 다잡았죠. 관리실 옆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고요. 저는 탁상 위에 휴대폰을 올리고 녹음 파일 한 구절을 들려줬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들었던 말들이 흘렀습니다. 여행 갔다 와 기분 좋을 때 도장을 받자.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자. 요양원 대기를 알아보자. 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묻습니다. 오해라면 왜 내 부재를 골랐느냐고요. 박재훈은 세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라고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말에 허위와 계산이 섞이면 그것은 간섭입니다. 저는 준비해 두었던 내용 증명 초안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과 거주 결정에 관여하지 말 것. 허위로 서명 요구 금지. 무단 출입 금지. 접촉은 서면으로만. 정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지만 절차는 지키자고요. 박재훈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을 버리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버린 건 내가 먼저다.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보관 차량 위치를 다시 알려줬습니다. 며칠 안에 새 집을 알아보고 가져가라 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밥은 챙겨 드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진심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가 줄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집의 시간은 멈췄고 제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강화도 외곽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소금기를 실어보냈습니다. 저는 작업대를 놓고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오래된 손목시계를 들고 온 노인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시계라 했습니다. 초침이 자꾸 멈춘다며 부탁했죠. 저는 커버를 열고 잔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미세한 녹을 살짝 긁어내고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초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공방 문틈으로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동네 생활사관이 곧 문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공방 간판과 작업대가 거기 놓인다고 사회자가 읽더군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오상필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복지관 상담이 많다며 지친 얼굴이었죠. 저는 라면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오상필이 웃었습니다. 살았다고 하더군요. 밤이 깊어지면 만준 생각이 났습니다. 책가방을 툭툭 치며 뛰던 발소리, 약속 도장 찍어달라던 목소리. 저는 창가로 가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초침을 정렬하자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을 돌며 작은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체험, 수업 신청받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동네 아이 셋이 찾아왔습니다. 황동 바늘을 손에 쥐고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듣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댕 소리 사이 빈칸이 시간이라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빈칸이 제게도 쉼이 됐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 정지은이 만준을 데리고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박재훈 매장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없어 대출이 끊겼고 거래처와도 다퉜다더군요. 외가의 지원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정지은이 말했다고요. 하룻밤만 재워달라. 저는 의자를 내어 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건넸습니다. 밤늦게 박재훈이 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다고요. 조건을 듣겠느냐고요. 첫째, 박재훈은 채무 조정 신청을 하고 과한 소비를 끊을 것. 둘째, 정지은은 내 재산과 거주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셋째, 지원은 단 한 번 생활을 세우는 최소 금액만. 넷째, 모든 약속을 서면으로 남길 것. 오상필이 도착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목을 읽고 빈칸을 메웠습니다. 박재훈이 펜을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결국 박재훈이 사인했습니다. 정지은도 사인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둔 금액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요구하지 마라. 이 선을 넘으면 끝이다.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주는 옆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고르더군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요. 다음 날 아침 만준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와 시계 수업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 했습니다. 동그란 다이얼 위에 작은 손가락이 춤을 췄습니다. 그 움직임이 제 마음도 조금 밝게 돌려놓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처럼 쫙쫙 떨어졌습니다. 공방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만준이 말했다고요. 간장라면 먹고 싶다.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박재훈과 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고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채무조정 접수증, 소비 중단 계획서, 약속 이행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라면이 끓어오르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준이 젓가락을 들고 한 젓가락 크게 먹었습니다. 맛있다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만준에게 작은 시계 키트를 꺼내 주었습니다. 초침을 끼워 넣고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똑똑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박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은 나누지 않겠다. 하지만 밥과 말은 나눌 수 있다. 정지은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공방 유리에 물방울이 흐르고 빗줄기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물기를 보았습니다. 마음속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오상필이 들어와 우산을 털며 웃었습니다. 잘 버텼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생활사관 개관 소식이 흘렀습니다. 제 간판 사진이 화면에 뜬다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집을 지킨 건 벽이 아니었다. 시간을 지키려는 내 마음이었다. 초침이 또각또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 내 발걸음으로 걷자고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공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제 자리로 돌아와 앉은 느낌이었습니다.